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학갈릴리입니다. 사학갈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400조 원전 대장주. 400조라고 하면 해외 원전 최근에 발표한 지금 현재 규모를 현재 예상된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400조 가량 됩니다. 이 가격 깨지면 과감하게 베팅하세요. 이 400조 원의 대장주권 종목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죠. 이 가격 이하로 깨지면 과감하게 살 가격은 어떤 가격인지,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더라도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이라든가 팁을 얻어갈 수 있는 영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냥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영상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확률 90%가 넘는 확률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사인을 계속해서 드려 왔습니다.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여러분께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해서 내어 드렸고요. 주식이 대세 상승하기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죠. 그래서 박스권 매매에서 저점에선 매수 사인을 드리고 고점에선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확률 높은 매매 사인을 계속해서 드려왔었죠.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총정리를 통해서 빠르면 일 주일에 하나씩, 뭐 늦어도 2 주에 하나씩 올라오는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충분히 원전 관련 종목들에서 큰 수익을 날 수 있다는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적인 선물까지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2024 년도 원금 회복을 위한 핵심 필수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AI와 로봇 자료집인데요. 해당 자료집들에 있는 종목들만 편입하셔도 실제 내년도 초까지 대세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편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지금 11월 달에 놀림목이 나오고 있는 현재 타이밍 기회를 잡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무료 자료집 얻어가는 방법 구독 버튼 누르시고 먼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죠.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로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400조 원이라는 건 해외 원전 수출 규모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원전,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400조 원,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은 요 정도 됩니다. 물론 뭐 계약하고 경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원전 대장주권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과감하게 살 정도로 매력적이어 보이는 기업들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어떤 가격에 사셔야 되는지 제가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원전 관련 종목에 대한 신규 편입을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들고 계시는 분들도 원전 관련된 이슈를 알고 있어야 내가 주가가 언제 반등할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원전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수출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024 년도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드렸죠.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한 뉴스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예정지 트레비치 시장이 시장이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8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최종 입찰 서른을 낸 가운데 이게 10월 말에 벌어졌었죠. 체코 신규 원전 예정 도시인 해당 지역의 시장이 경주에 직접 참여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가능성 너무 높다 설명드렸죠. 이제 소송에 대한 악재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한국이 소송에 대한 악재를 빼버리면 너무 효율적으로 잘 만들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대표단은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본 거겠죠. 경주시와의 교류 확대와 한수원 및 원전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서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방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준하경 시장은 경주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문화관광 도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본사가 있는 원전 산업의 도시로 향후 경주와 트레비치 간의 협력이 기대된다며 체코의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어필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어디까지 방문했냐면 이제 바로 영국까지 방문했습니다. 영국도 원전 신규 건설을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현재 뭐 금융 지원도 국가가 현재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국까지 가서 같이 원전 협력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 안보 전략에 따라서 2050년도까지 총 생산의 25%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 8기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1개에서 2개 정도의 원전이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적극적으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 뉴스들이 요 정도인데요.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내용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 정도나 돼야 아마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체코 원전 수주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원전 수주라든가 우선 협상자 대상이라든가 대상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죄다 2024년도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큰 파동은 아마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도 원전 수출 확정 이슈가 나와야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파동은 내년 정도만 되나 노려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손가락만 빨라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단기 반등이라도 기대할 만한 이슈가 없을까? 워낙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지금 땅굴 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단기 반등이라도 할 만한 이슈 없을까? 일단 해외 원전에 대한 이슈가 아니면 남아있는 원전 이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내 원전 이슈입니다. 국내 원전 추가 건설 논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 이게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이번 연도 7월 달이었고요. 새 원전 도입 본격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착수, 7월 달이죠. 7월 중순쯤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작게는 20%에서 3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원전 이슈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겠구나.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추세 상승시킬 수 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국내 원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어떤 기업을 편입할지, 그리고 어떤 기업을 편입해서 수익을 볼지 전략을 잡아갈 수 있겠죠. 내 기업이 이런 국내 원전 수주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주목을 받을지 일단 흐름을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논의가요, 생각보다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글로벌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기사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 요금이 29%, 가스비가 36%, 난방비가 34% 폭등했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 3월 달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달 지금 지나고 있는 현재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최소 이 정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최소 30%에서 40%가량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요금, 물가 상승 눈덩이. 이제 원유 가격이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할 때에는 초반에는 대응하지 못하다가 서서히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안 그래도 경기 침체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전기요금에 가스비에 난방비까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전기세 요금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나 산업용 전기세는 더욱더 많이 최저가 수준이죠.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죠?
거의 최저가 수준일 만큼 이 강조하다 보니까 최저가 수준일 만큼 너무나도 낮은 가격이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기세 뭐 올라가 봤자 뭐 큰 의미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죠. 너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분명히 단점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국민 4명 중 3명 "원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인식 그냥 계속 운전이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시키지 않고 가동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70%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정보문화재단에서 에너지 국민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에너지 시장 불안성 인식에는 82%가 영향이 크다고 응답. 너무나도 내가 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 때문에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 필요성 인식은 필요하다가 75%, 필요하지 않다가 22%라고 합니다. 그죠? 거의 대다수겠죠. 거의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심지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원전을 새롭게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운전하는 게 70%고요. 심지어는 원전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66%나 나왔어요. 물론 통계 조사야 우리 통계 기관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몇 명을 조사했는지에 따라서 신뢰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수치는요. 아무리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보정을 하려고 해도 이 수치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확실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 확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국내 원전 건설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제가 봤었던 가장 가능성 높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한 게 직전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시점에 정부 때 백지화됐었던 신규 원전 6기가 이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없었던 걸 만드는 거 아니라 과거에 폐지됐었던 내용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야기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의 수요가 늘어나서 전력을 공급할 만한 안정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것. 그리고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논의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산업 단지겠죠. 요런 뭐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특히나 뭐 전기차가 이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건설이.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도 나냐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미 6개 있는데 2개 짓는 게 뭔 태수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주고 있어요. 뭐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아예 없는 지역에서 1 개, 2개 더 짓는 1 개, 2개의 신규 원전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민감하겠죠. 하지만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노후화되고 오래된 오히려 더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데 새롭게 들어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는 완전 기술력이 다르거든요. 안정성도 다릅니다. 똑같이 근본적인 설계가 비슷하다고 해도 보안 장치라든가 상세한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원자력 발전소하고 완벽하게 다른 원자력 발전소라고 해도 될 만큼 기술력이 달라요. 그래서 더 새롭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2개를 더 짓는 게 뭐가 대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신규 원전 유치 괜찮다는 동해안 주민들. 주민들 울주군 주민 신규 원전 유치 활동 본격화, 대규모 지원금, 일자리 창출 기대 지금 이제 반응. 지금 이제 탈핵 단체,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을 반대한 단체죠. 원전 밀집 중대 사고 우려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식이 변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계속해서 변화하는 인식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금 이제 울산군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탈원전을 지금 현재 주장하는 단체들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갈등만 이뤄져서는 진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 신규 원전 논의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실제 신규 원전이 들어설 가능성,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이 계획은 확실히 현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가장 큰 문제였던 원전 건설의 가장 큰 문제였던 어, 오래 걸린다라는 이게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오래 걸리는 요소가 바로 건설 부지 선정인데 이 건설 부지 선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은 확실히 건설에 대한 반감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심지어는 이 반감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도 많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원래 있었던 원전을 부수고 기존 원전을 해체하고 해당 부지에 다시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동이 중지된 이 노후화된 원전을 해체시켜버리고 그 지역에 새로운 탄탄하고 기술력이 발전한 기술로 만들어진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부지 선정을 또 따로 할 필요도 없겠고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지 않을 거고요. 그죠? 당연히 부진 선정이 쉬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기간도 빨라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뭐부터 집중해야 되느냐? 새로운 원전 건설에 앞서서 진행될 원전 해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원전을 부시고 더욱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을 건설하는 거예요. 어, 지금 실제 그런 계획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 월성 1호기 해체 인허가 신청 2024년 6월의 목표. 지금 2019년도 12월 영구 정지되었던 한수원 지금 이제 월성 1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해체 승인 신청해야. 이런 신청을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느냐? 2024년도 6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6월 아직 멀지 않았나요? 라고 하겠지만 6월에 신청을 하려면 방법이라든가 상세한 이 대책안이라는 걸 만들어 놔야겠죠. 실제 월성 1호기보다 앞선 2010 그래야겠죠. 뭐 밑에 건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먼저 이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해 드려요. 실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거 바로 나왔던 기사예요. 11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번 달에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해체 준비 캐나다 원전 기업과 협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수로 노형인 월성 1호기 해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 전문 기업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 원전 엔지니어링 기업인 키넥트 릭스와 토론토 키넥트 릭스 본사에서 원전 해체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원전 건설에 앞서서 원전 해체 기술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타이밍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전 해체 관련 종목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일단 핵심 기업은 전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오르비텍,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세 번째는 대우건설까지 있다고 봐요. 다만 원자력 원래 워낙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오늘은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목 오르비텍하고 대우건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가는 다 같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일 거예요. 원전 해체 이슈가 뜨면 그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많이 움직일 만한 기업은 오르비텍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오르비텍은 최근에도 과거에서부터 그렇고 최근에도 원전 해체에서 가장 대장주격 종목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르비텍 원전 해체 경제력 강화 국책과제 수주 확대.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의 국책과제 주관 기업에 잇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품목 중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과열 분쇄 기반 지금 현재 고도 감용 공정 실증에 관한 연구 과제 주관으로 참여합니다. 이게 가장 건물의 주축이 되는 콘크리트를 어떻게 이 방사성이 묻은 물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최대한 덜 할 수 있느냐, 1차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지금 현재 국책과제로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총 36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개발 기한은 3년 9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이 기업이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탈원전으로 가더라도 주목을 받고요. 지금 원전 건설을 하더라도 결국엔 원전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바로 대우건설인데요. 최근에 대우건설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사들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자신을 어필하고 있거든요. 설계부터 해체까지 원전 공사 전 과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지금 이제 몇 없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유일한 기업은 아니고요. 몇 없는 기업이다라고 최근에 계속해서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주가 파동이 원래 뉴스가 나온 기업이 주가 잘 올라가거든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업들을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일단 오르비텍의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기업을 어디서 사야 되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런 기업은요 지금 이미 쌉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보겠습니다. 직전 저점 이하로 떨어질 때 사세요. 지금 3,100원 부근이겠죠. 저는 3,100원 부근부터 정확하게는 3,080원인데요. 3,100원은 괜찮습니다. 3,100원 이하부터 천천히 11월 달에 나눠 담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싸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만 사시면 돼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등을 해줬어요. 해당 기업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직전 저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3,850원짜리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시면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하는 김에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만 3,300원 부근에서 우리가 천천히 잘 주워 담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 최근 원전 해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면서 종목을 매집하시면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보다 물론 내년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대세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기대하기 전 그 전에 단기적인 파동 속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파동뿐만 아니라 이런 잔파동 정도 어떤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전 업데이트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고요. 다른 영상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시야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원전 관련된 영상들 중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게 정보라고 할 정도의 내용을 그래도 가져다주는 거의 몇 없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 항상 영상 시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계속된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집을 만들었다 설명드렸죠. 2024년도 이 내년도가 되기 전 가장 빠르게 원금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로봇하고 AI 관련 종목들입니다.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가장 빠르게 저는 원금 회복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봐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요 총 3가지의 자료집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료 급등추천주, 두 번째는 무료 아침 지원, 세 번째는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입니다. 다양한 자료집 있겠지만 이런 자료집들을 얻어갈 수 있겠죠.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무료 자료집은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인 삼성 핸드폰이고요. 지금 이제 앱 스토어는 아이폰이겠죠. 우측 상단에 검색 버튼 클릭하시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 설치할 수 있으시니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다운로드를 다 받으시면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재진의 상하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추천주 시황글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 중에서 뭐 급등 추천주 뭐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컨텐츠들을 무료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무료 아이디가 만들기 정말 쉬워요.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설정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얼마나 깔끔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해당 무료 자료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오시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무료 아이디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약관 동의 맨 상단에 있는 것 클릭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넘어가집니다. 이메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이디입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필수예요. 네이버 청을 직접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1234를 1234를 설정하세요. 최대한 쉽게 설정하세요. 그리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예,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니까 이용하시고 핸드폰 번호 역시나 없죠. 이메일 주소로도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까먹지 않으실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으시고 로그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급등 추천주라고 해서 급등 차트가 이뻐 보이는 종목들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 1일로 새롭게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9일, 8일, 7일, 6일 꾸준히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께서 해외 시장 주요 변동 요인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에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자료집이 있겠지만 핵심 자료집은 추천주에 접속하셔서 지금 현재 위에서 세 번째 공지글에 있는 2023년도 두 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에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에 다양한 자료집들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던 이 원금 회복을 위한 로봇 AI 관련 종목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요것 꼭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무료 자료집들, 무료 정보들 무료로 다 드리니까 이거 나중에 유료화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00% 무료로 계속 진행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오는 정보들 보시면요. 어차피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아도 제가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투자자라면 무조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매일매일 이 행동을 매일매일 자료를 정리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에게 무료로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매일 1000분, 2000분, 3000분께서 봐주심으로써 제가 아무리 하기 싫을 때라도 동기부여를 받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스스로 힘들 때마다 하기 싫을 때마다 동기부여를 받고 여러분께서 봐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100% 무료로 계속 평생 이어질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어플리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